네, 안녕하세요. 2022년 상반기 문화예술교육사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윤용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막막하기만 한 진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1부 문화예술교육사 이것만 알고 가자와 2부 선배 교육사와 인터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몰랐던 정보도 알게 되시고 대략적으로 알았던 내용도 좀 정확하게 알게 되시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취득한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일까요? 문화예술교육사는 어떤 자격증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격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 자격증, 국가 공인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교부하는 자격증이고, 국가 공인 자격증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며 국가는 이를 인정해준 자격증입니다. 민간 자격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격증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에게 부여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교수, 평가, 분석, 진행, 기획 등의 역량을 갖추고 실제 전공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방면에서 교수, 행정, 통합 문화예술 교육 등의 역량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2005년 문화예술교육사 지원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당시 화두로 떠올랐었고, 문화예술 교육 전문성과 교육 분야 교수 역량 모두 갖춘 사람을 법령으로 지정함으로써 검증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문화예술 교육 인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되고 차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2013년에 교육사가 첫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영상 촬영일 기준 총 27,58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연간 평균 약 2,700명 정도 문화예술 교육사가 배출되고 있고요. 올해 22년 1차의 경우 2,221명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가진 역량과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진로 활동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사로서의 내가 가진 성향과 역량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진로 및 취업 가이드라는 이름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크게 4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스텝별로 내가 어떤 직무에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 적합할지 함께 따라오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텝 1, 자기 이해하기 시간에서는 스스로의 성향, 직무 관련 역량을 진단해보고, 스텝 2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 및 직업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직업 이해하기, 그리고 스텝 3에서는 직무 관련에 따른 경력 개발, 마인드맵을 확인하는 목표 설정하기, 마지막으로 구직 및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스텝 4, 정보 탐색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진로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자가진단 테스트 4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왓 기법입니다. 경영학 관점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내부 측면에서의 강점, 약점을 추출하고 환경 측면에서 기회 요인과 외부 요인을 추출해 봄으로써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BTI 검사로 2개의 태도 지표, 외향, 내향, 판단, 인식, 2개의 기능 지표, 감각, 직관, 사고, 감정에 대한 개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자신의 가치, 흥미, 성격, 재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렝스 5 강점 검사로 긍정심리학의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체계화한 강점 검사 도구로 25가지 성격 강점들 중에서 자신의 대표 강점 5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랜드 적성 탐색 검사입니다. 개인의 관심과 흥미, 성향, 그리고 생활 경험을 측정하여 적합한 직업을 안내하는 검사로 개인이 직업이나 직무를 선택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 시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러한 성격, 적성, 직업 성향 검사는 학교에서 미리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활동 역량으로 문화예술 교육 관련 기획, 진행, 분석, 평가가 있고, 세부 역량으로 나누어 봤을 때 교육사분들의 전공 분야, 예술 전문성, 그리고 직무 역량 교과목으로 공부하셨던 교육론, 교수학습 방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이 있는 교수 역량,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정책에 관한 이해와 같은 관계, 관리 역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사이트 자료실을 통해서 자가 진단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직무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직업 이해하기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직업적인 활동 영역, 그리고 활동 유형에 대한 정보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 교육사는 정책적 지원 영역인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회문화예술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 영역, 그리고 예술단체, 민간 문화시설 등 민간 영역에서 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향후 문화예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영역으로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활동 직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전문 분야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지역문화원, 문화시설센터 등에서 예술 강사, 기획자, 행정가로 활동하실 수가 있고요. 학교 및 전문 인력 양성 분야에서의 프로그램 기획, 운영자, 에듀케이터 등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및 민간 기업에서도 연수 프로그램 운영자, 예술 강사, 기획자로 활동 가능하시고,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분야 쪽에서도 노인 종합복지관, 마을 단위 문화예술 교육 기획자 등 많은 활동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나에게 맞는 직무를 확인하고 한번 해볼까 하는 관심이 있어도 이제 막 학교와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자격증 취득한 직후에는 현장에서의 활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활동 시작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진흥원 내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좋은 조건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특히 요즘 취업 시장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경력이 없으면 시작조차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특히 문화예술 교육 분야는 배우가 필모그래피를 좀 쌓듯이 내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경력을 쌓아가는 것, 작더라도 꾸준히 성과물을 직업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사업의 경우도 앞으로 시작하는 문화예술 교육사 분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교수, 기획자, 행정가로서의 진로를 꿈꾸시는 분들이 첫 발을 내딛기에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각 문화시설의 특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문화예술 교육사에게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교육사를 활용하여 지역 문화의 문화시설에서 전문 인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되는 일정을 보시면 2월까지 문화시설을 공모하여 선정을 하고 있고, 2월부터 3월까지 문화예술 교육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사에게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업무와 다양한 사업 관련 연수, 그리고 워크숍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 대상은 문화예술 교육사 만 39세 이하, 자격증을 취득한 자, 3년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월부터 12월 사이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수는 최저시급과 지역별 생활임금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진행하고 있고, 4대 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근무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문화시설의 채용 공고를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하시면 문화예술 교육사는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각 지역 문화시설 특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지만 교수자의 역할보다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획자 역할에 맞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에 참여하신 문화예술 교육사들의 사례, 그리고 작업물,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채용 공고는 각 문화시설의 문화예술 교육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의 문화시설 채용 공고나 문화예술 교육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과 학교에서 참여하고 운영하는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학교에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분야의 예술 강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차년도에 활동할 예술 강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술 강사 선발 시 지원 자격에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년도 공고를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은 농산어촌의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씨앗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 중점 학교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데, 해당 학교의 경우 별도의 강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주변에서 보시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복지관을 보셨을 텐데요. 이곳에서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악, 무용, 미술, 연극 등 7개 분야의 사회 강사가 활동 중이며 학교 예술 강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11월에서 12월 차년도 활동을 할 예술 강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술 강사 선발 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조건에 해당하여 가산점이 주어 지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 부처와 협력하여 군부대나 소년원, 교정시설과 같이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역시 매년 문화예술교육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분들이 단체 내 프로그램 기획자 및 강사로 활동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곧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에 대한 정보들은 항상 예민하게 지속적으로 팔로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사이트는 항상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즐겨찾기 해두시고 습관적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 문화예술 교육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좋을 구직 및 사업 공고 사이트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고객센터 내 채용 정보 통해 관련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해 드린 현장 역량 강화 사업도 교육사 홈페이지 통해 공고 내용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술기관 및 단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일자리 정보란을 참고해 보시면 관련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 위드 모모365라는 문화예술 정보와 일자리, 사업 공모를 한눈에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텝 3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연구 당시 평생 경력 개발 경로라는 이름의 도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 가지고 계신 창작, 예술 전문성, 교육, 교수 능력, 기획 및 관리 능력에 따라 점차 경력이 쌓일수록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제 주변 사례를 도표대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원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에서 보조예술 강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흥미를 느끼셔서 사회예술 강사로 지원하셔서 계속 활동을 하고 경력을 쌓아가면서 점차 성장하면서 민간 영역에서도 프로그램 기획, 단체를 운영하시거나 문화예술 교육 연수의 기획 강사로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 활동을 하시면서 각종 공공사업의 심사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관련 연구에 연구진으로도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필드에서 전문가로 성장하시는 분들을 더러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 경력 개발 경로라 해서 이대로 꼭 정해진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앞으로 경력을 떠올렸을 때 뚜렷하게 잡히지 않거나 막막한 경우 이러한 로드맵을 그려볼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텝 4. 정보 탐색하기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채용 관련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자주 체크해 주시면서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사이트들입니다.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관기관 주요 사이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우 향토 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고 특히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 품앗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문화시설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예술회관 상호 간의 협력, 연구, 교육 연수 등 문화예술 진흥 도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창작활동,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지역 문화예술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사업과 정보가 있어 확인해 주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의 경우 18세에서 49세 미만의 문화예술 교육사를 대상으로 전수회관 내 교육사 배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포털 사이트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기관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 공연 전시,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자 추천 공모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졸업 후 문화예술 교육사를 취득한 직후에 공모 사업에 직접 제안서를 써서 지원하는 게 익숙치 않으실 것 같아요. 막상 내가 노력해서 준비를 했는데 높은 경쟁률 혹은 다른 지원자와의 역량 부분에서 경쟁이 가능할까 고민할 수 있는데 이제 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추천드리는 사업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공모 기간이 매년 초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접수 기간이 지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연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추려왔으니 공모 기간이 지난 사업은 좀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흥원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 교육사 대상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수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봤지만 뭔가 이것을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교환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신만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시행해보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모 사업입니다. 매년 3월쯤 공고를 시작해서 60팀을 선정하고 한 팀당 450만 원의 개발금을 지원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게 됩니다. 공모 내용은 기획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참신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후 현장에서 많이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및 예비교육사 3인으로 구성된 팀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규 인력을 우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17년부터 21년 지원자로 제한하여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22년 올해는 4월 1일부터 15일간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지원 요건, 방법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혹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시면 지원금을 통한 활동 지원 외에도 진흥원이 직접 섭외한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와 2회의 멘토링,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을 책자로 꾸린 포트폴리오 북 제공해드리고요. 문화예술 교육사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은행이라는 게시판에 내용을 업로드해서 선정작들을 아카이빙하고 실제 실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개발팀들을 문화기반 시설, 형생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싶은 수요처와 매칭시켜서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선정작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프로그램 은행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신의 활동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아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활동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사업 되게 추천드립니다. 내 곁에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활동으로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 있고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주간 정책 사업 현장 취재 시 편당 영상 제작비 지원, 촬영 편집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진흥원 주간 정책 사업 현장 취재도 필요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교육사가 참여하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이전에 활동하신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의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술로 탐구 생활이라는 사업입니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 협력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학교 내 교사와 예술가들이 한 팀이 되어 학생들을 둘러싼 다양한 삶을 예술로 질문하고 사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선정되시면 프로젝트 실행 기간은 4월에서 12월 동안 활동하시게 되고 지역별 학교 예술가 그룹 204개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그룹 지원의 경우 그룹 A의 경우 1인 예술가와 학교 교사, 그룹 B의 경우 예술가 모두 2에서 3명 학교 교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함께하고자 하는 교사 선생님이 없으신 경우 예비 그룹 풀로도 지원은 가능하셔서 추후 예비 그룹 안에서 매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A, B 선정 후 발생하는 자녀만큼 예비 그룹 풀에서 선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선정 시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드리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를 취득한 분들은 해당 사업에 우대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춘 마이크 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연 분야 전공 교육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다양한 생활 밀착 장소에서 청년 예술가의 거리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기준 4월 1일부터 15일 공모 기간으로 접수를 받았고 전국에서 497개 팀을 모집했습니다. 연간 최대 5회 공연 무대와 교류 특별활동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기획형으로 공모를 지원받고 있는데 전국 14개 권역별로 공모를 받고 있어서 거주하시는 지역 내에서 간단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점이 좀 큰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 사업으로 공예, 무용, 국악, 미술, 디자인 등 전통 분야의 예술 전문성이 있는 교육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은 사업입니다. 전통 분야 청년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기회 제공과 지속적인 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접수는 4월 18일부터 5월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단체 및 개인 도합 8팀 내외를 모집했고 선정 시 활동지원금을 최대 80만 원, 5개월간 1회씩 총 5번 분할 지급했습니다. 결과 발표 지원금 최대 300만 원을 하반기에 1회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각종 워크숍과 멘토링도 지원하고 있고요. 차년도 연계 사업도 지원하고 있으니 시작하는 교육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서로 사업입니다. 시작, 세움, 성장이라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로 시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예비 창업자 팀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화예술 생태계 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 주제로 받고 있고요. 총 10개 내외의 예비 창업자 팀을 모집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별 자금 차등 지원, 전문 기관을 통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연계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있고요. 지원 금액 신청 시 10%의 자가 부담금, 모집일 기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의 좀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추진하는 1인 미디어 창작 그룹 육성 사업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사업의 경우 신인 크리에이터들의 초기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 신예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21년 기준 150팀을 선발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제작기술, 수익화, 사업화, 세부 법률 등 역량 강화 교육, 또 네트워킹, 창업 연계 상담 등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해당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을 때 올해 22년에는 전국 총 3개 지역의 미디어 센터를 선정해서 각 지역 센터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최소 40팀 발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때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6월에는 전업 창작 육성 사업으로 기존 1인 미디어 운영 중인 창작자 대상으로 30팀을 지원하여 인프라,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입니다.
미래 콘텐츠 사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창작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멘토로 초빙해서 청년 인재의 창작 능력 개발, 콘텐츠 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교육 플랫폼과 연계해서 22년 기준으로 420명 내외의 멘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선정되시면 현업의 전문가와 도제식 멘토링, 그리고 월마다 창작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선정 이후에 프로젝트에 대한 연속 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웹툰, 애니메이션 쪽의 플랫폼들이 많아서 만화 애니메이션 쪽의 예술 전문성을 가진 교육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격제도 취득 후 놓치면 아쉬운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라는 사이트와 자격증 취득 후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예술인 패스카드,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길라잡이 연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의 경우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네이버 지식인이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지식인이 올라온 질문을 불특정 다수가 답변하는 형식이었다면 엑스퍼트는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양질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측에서 엑스퍼트라는 이름의 전문가를 등록, 인증해두면 이후 질문자로부터 1:1 실시간 채팅, 통화, 영상을 통해 유료 상담 내지는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사의 경우 자격증만 확인이 되면 이 엑스퍼트라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엑스퍼트로 활동할 경우 해당 계정을 통한 홍보 활동이나 추천 클래스로 선정될 시 네이버에서 관련 할인 쿠폰 등의 좀 베네핏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교육사분들은 아래 엑스퍼트 담당자 메일을 통해서 컨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패스카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술인 패스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예술인만을 위한 할인 카드입니다. 공연이나 전시뿐만 아니라 생활 속 할인도 가능합니다.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가나 미술관, 박물관 관장 등이 발급 지원 대상인데 문화예술 교육사 취득자 역시 지원 신청 자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급은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가입 후 복지 지원 탭의 예술인 패스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교육사 이수증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번거롭게 실물로 받은 이수증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해서 올리지 마시고 저희 문화예술 교육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 확인증 발급을 통해 확인증을 다운 후 업로드하시면 편하게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확인증은 해당 접수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증빙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시니 꼭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아르테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문화예술 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 강사 및 기획자, 교원, 행정 인력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 집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와 트렌드, 네트워킹이 필요하시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20년부터 문화예술 교육사가 가진 예술 전문성, 기획 및 교수 역량을 고려해서 문화예술 교육사만을 위한 심화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사로서의 역량을 연수를 통해 더욱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영남권에서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수도권에서는 인하대학교,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올해는 호남 지역에서도 교육기관을 추가로 운영해서 좀 더 많은 교육사분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하단 더보기란에 정확한 일정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1부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선배 교육사분들을 모셔서 활동하시는 직무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